안녕하세요. 이제 4주차 지구과학원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멘틀 대류와 홀름 구조론에 대해서 배웠었죠?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오늘 수업을 또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변동대와 화성암이라는 파트인데 마그마의 종류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 마그마의 종류, 그리고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마그마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마그마의 종류부터 가볼게. 마그마의 종류. 일단 마그마란 지하 깊은 곳에서 암석이 부분 용융되어 생성된 물질. 지하 깊은 곳에서 암석이 부분 용융되어 생성된 물질. 조금 녹은 거예요, 암석이. 조금 녹아서 만들어진 물질을 마그마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마그마는 SiO2, 이산화규소지, SiO2의 함량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세 가지. 자, 일단 숫자를 좀 기억해야 돼요. 숫자를 52라는 숫자와 63이라는 숫자야. 52와 63. SiO2의 함량이 52% 이하인 애들을 현무암질 마그마라 그래.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 63% 이상인 애들을 유문암질 마그마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마그마를 안산암질 마그마라 그래. 안산암질 마그마. 그리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염기성 마그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유문암질 마그마는 산성 마그마. 그 다음 안산암질 마그마는 사이값이니까 중성 마그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 이 유문암질 마그마는 어디에서는 이렇게 화강암질 마그마라고 하기도 해요. 화강암질 마그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뒤에 가서 아마 나올 거야. 일단 써놔요. 자, 그렇다면은 이 현무암질 마그마와 안산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는 SiO2의 함량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 점성, 유동성, 온도, 화산가스 함량. 점성, 유동성, 온도, 화산가스 함량이 어떻게 다른가?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서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좀 알아놔야 돼. 보자. 그럼 하나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일단은 이 SiO2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끈적끈적한 어떤 풀이라고 생각해봐요. 끈적끈적한 풀. 자, SiO2가 끈적끈적한 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은 이 SiO2의 함량이 적은 애들, 현무암질 마그마는 상대적으로 SiO2 함량이 적은 애들이죠. 그런 적은 애들은 점성, 끈적끈적한 정도를 점성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점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끈적끈적한 게 덜 들었으니까. 끈적끈적한 게 적게 들었으니까. 점성이 뭐? 작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유문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많잖아. 그러면은 끈적끈적한 풀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점성이 끈적끈적한 정도가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 해결했고, 그 다음 유동성은 잘 움직일 수 있는 정도야. 잘 움직일 수 있는 정도. 그러면은 점성이 작은 애들은 덜 끈적끈적한 애들은 옆으로 잘 퍼질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런 애들을 유동성이 크다, 잘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유문암질 마그마 같이 점성이 큰 애들은 옆으로 잘 안 흐르겠죠. 옆으로 잘 안 흐르게 되니까 그거를 유동성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이 크면은 막 이렇게 옆으로 넓게 퍼진 용암 대지나 순상 화산체를 형성하는 거고요. 점성이 유동성이 작은 애들은 위로 이렇게 볼록 옆으로 많이 퍼져나가지 못하고 위로 볼록한 종상 화산을 형성한다.
자, 그다음 온도를 보자. 온도는 현무암질 마그마의 온도가 고온이에요. 고온. 이건 또 어떻게 연관을 지으면 되냐면은, 자, 잘 흐를 수 있어. 잘 흐를 수 있는 건 왠지 고온 같지 않아? 잘 흐를 수 있는 건 왠지 고온 같지 않아요? 왜 너네가 그 초콜릿 같은 거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만들어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초콜릿을 녹이면은 옆으로 잘 움직이지. 그 유동성이 큰 거지. 온도를 높이니까 유동성이 커졌지. 맞아? 고온에서 유동성이 크다. 연관이 되지 않아? 뭔가? 그리고 그 초콜릿이 점점점 온도가 떨어지면, 식게 되면은 유동성이 점점점 작아져서 결국엔 굳어버리지. 그런 거를 좀 연관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온과 저온을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화산가스의 함량은, 너네가 만약에 사이다를 샀는데 이 사이다를 딱 컵에 따라 가지고 하나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나는 실온에 뒀다? 그러면은 사이다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실온에서 어떻게 될까? 실온에서는 공기 중으로 다 빠져나가겠지. 온도가 따뜻하니까. 공기 중으로 다 빠져나가서 그 청량감이 없는 그런 미적지근한 뭔가 좀 그 탄산이 몇 개 없는 그런 미적지근한 사이다가 될 거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사이다는 상대적으로 그 탄산이 살아있겠지. 그게 가스의 함량이에요. 만약에 온도가 뜨거운 마그마가 있다면은 화산가스는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화산가스의 함량이 적어요. 근데 온도가 상대적으로 저온인 애들은, 저온이라서 한 500도씨 되는데, 이 저온인 애들은 화산가스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을 일단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점성, 유동성, 온도, 가스 함량. 자, 이제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표에서 지하로 들어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고요. 멘틀의 용융점도 높아져요. 근데 용융점을 모르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봐봐. 자, 여기서 봐봐. 요렇게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여기로 갈수록 압력이 커져요. 그리고 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거야. 증가 표시는 굳이 할 필요 없네. 그러면은 어떤 물질이 있어요. 자, 용융선이 있어요. 일단 용융선이라는 게 있어. 용융선이 있는데, 자, 이 용융선을 기준으로 온도가 상대적으로 저온인 경우에 여기까지는, 여기 이 용융선 전까지는 물질이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야. 용융선을 기준으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이 고체가 점점점 가열이 돼서 온도가 여기를 넘어가 버려. 이 용융선을 넘어가 버리면 뭐가 돼? 녹아버린다는 거죠. 액체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용융선이에요. 어떤 물질이 특정한 온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액체가 돼 버린다라는 거지. 그게 용융선이고요. 그럼 일단은 이런 거야. 그래프를 봤을 때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이라는 게 있어. 한번 찾아봐봐.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 어디예요? 여기지. 요거.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이 여긴데, 자, 일단은 지하의 온도 분포가 이 파란색 선을 따라 내려가거든. 자, 지하 깊은 곳으로 갈수록 온도는 이렇게 변해요.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야. 지하 깊은 곳으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는 점점점 높아지는데, 기본적으로 멘틀은 약간 연약권에서 부분 용융되었다고 하지만은 고체 상태예요. 고체 상태인데,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은 지하의 온도 분포와 만나지가 않아. 자, 얘와 얘가 이 하늘색 선과 빨간색 선이 지금 만나지가 않잖아. 만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용융곡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뭐야? 액체가 되는 거야.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데 지온 분포가 이 용융곡선과 만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그마가 안 만들어져.
마그마가 안 만들어진다고 원래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그마가 만들어지냐라는 거야. 봐봐. 멘틀이야, 멘틀. 멘틀이 어떻게 녹게 되냐? 멘틀이 어떻게 이 용융곡선을 넘어서느냐라는 거지.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는 여기에 있는 요 A 지점에 있는 어떤 물질이 위로 상승해 버려. 위로 상승해 버린다.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요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멘틀 물질이 위로 올라가게 돼서 A 다시 지점에 오게 되면은 녹을 수 있겠지. 이 용융선을 넘어서 버린 거잖아. 맞아? 그럼 위로 올라온다는 거는 깊이가 얕아진다는 뜻인데, 깊이가 얕아진다는 것은 바로 압력이 낮아진다라는 말이에요. 압력이 낮아진다. 자, 멘틀 물질이 상승해. 여기 A 지점에 있던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A 다시 지점에 오게 되면은 압력이 감소하게 돼요. 압력이 감소.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을 넘어서게 되는 거지. 그래서 멘틀 물질이 용융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어떤 물질이 녹으려면 용융선을 넘어서야 돼. 근데 이 용융선을 넘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어떠한 물질이 압력 감소로 인하여 용융선을 넘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물질이 지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용융선을 넘어서게 돼서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압력 감소. A에서 A 다시 압력 감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용융선 자체가 움직여. 자, 지울게요. 이 용융선 자체가 원래는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선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 멘틀 자체에 물이 공급이 되는 거야. 멘틀 자체에 물이 공급이 되면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 달라져요. 어떻게? 여기에서 요렇게로 이렇게 해서 1번에서 2번으로 용융 곡선 자체가 달라져. 그러면은 나는 사실 이 A 지점에 가만히 있었어. 나는 사실 이 A 지점에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용융선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나는 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녹아버리는 거야. 고체에서 액체로. 용융선 자체가 바뀌어서. 이해돼요? 물이 공급돼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져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그게 두 번째. 이게 바로 물의 공급이야. 물의 공급. 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멘틀 자체의 용융점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경우야. 세 번째 경우. 이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요 B에서 B 다시 경우인데, 일단 여기에서는 좀 뭐가 녹는 게 달라져. 녹는 게. 지금은 멘틀이 녹는 거를 했어. A에서 A 다시로, 혹은 멘틀의 용융 곡선 자체가 바뀌는 거. 그거는 멘틀이 용융하는 거예요. 멘틀이 용융하는 거. 이번에는 화강암이 용융하는 거. 봐봐.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던 거 떠올려 봐봐요.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이었지. 기억나요? 그런데 그 대륙지각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대륙지각의 밑에 부분이 달궈지면서 원래는 요 자리예요. 원래는 요 자리에 있었는데 그 대륙지각 자체가 뜨거워져서 화강암의 용융곡선을 넘어서는 거야. 이 용융곡선을 넘어서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녹게 되는 거지. 화강암이 녹아갖고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대륙지각에서 암석의 온도가 상승하여 용융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좀 감을 살짝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볼게. 그림을 보고 봐봐. 이 그림과 연관되어 있는 지금 이 그림과 봐봐. 첫 번째 경우야. 첫 번째 경우 압력 감소. 이 해령 부근에서는 여기 보이나? 여기 요 해령 부근에서는 이 멘틀 물질 자체가 지하 깊은 곳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올라오면서
압력이 감소하게 되지. 깊이가 얕아지면서 압력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인데 물질 자체가 올라오면서 압력이 감소하게 돼서 용융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하 깊은 곳에 있는 A라는 물질이 압력 감소로 인하여 위로 이렇게 올라와. 위로 올라오면서 압력이 감소해. 그러면서 멘틀의 용융선을 넘어선 거지.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멘틀 물질이 녹으면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현무암질 마그마. 멘틀 물질이 녹으면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해령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은 해령은 바다에 있는 산맥이지. 그리고 판이 만들어지는 경계였죠.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어지면은 뭐가 만들어져? 현무암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해양 지각이 대부분 현무암인 거예요.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A 지점에 있는 멘틀 물질이 위로 올라오면서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뭐냐? 두 번째 경우 물의 공급.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설명을 했지. 자, 해구에서 여기에요. 지금 해구에서 해양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일단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걸로 설명을 해볼게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게 돼. 그런데 해양판 자체에는 물이 많이 포함돼 있어. 왜? 바다를 끼고 지금 들어온 거잖아. 그치? 물이 많이 포함돼 있어. 그러면은 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 지점에서 해양판에서 물이 빠져나오게 돼. H2O가 빠져나오게 되면서 요 그림이에요. 지금 요 그림. 섭입판은 해양판에서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멘틀에 이 물이 들어가게 돼요. 멘틀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멘틀의 용융 곡선 자체가 달라진다 그랬잖아. 어떻게? 지금 요 그림에서 요선이었는데 원래 멘틀은 요선이었는데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 요렇게 1번에서 2번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사실 이 멘틀은 가만히 있었어. 멘틀은 가만히 있었는데 용융 곡선이 바뀌게 되면서 멘틀이 녹게 돼요. 멘틀이 녹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멘틀이 녹으면 무슨 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됐어? 이게 두 번째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방법이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뭐였어? 화강암질 암석의 온도 상승. 이건 뭐냐면은 자 봐봐. 여기를 봐봐. 자, 여기에서 멘틀 물질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게 위로 올라왔어. 위로 올라오니까 뭐랑 만나? 대륙판과 만나지. 근데 이 대륙판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화강암질 암석이라고. 그러면 이제 멘틀의 부분 용융으로 인하여 생긴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지각 밑에 이렇게 붙으면은 대륙지각을 막 가열하겠지. 그러면 이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이기 때문에 용융 곡선이 좀 낮거든. 아까 요 지점이야. 용융 곡선이 좀 낮아. 그래서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지각을 막 가열을 하면은 녹아버려요. 녹아서 무슨 암질 마그마가 생겨?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겨요. 혹은 유문암질 마그마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책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하겠네. 이 큰 그림으로 봐봐.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왔어요. 멘틀 물질이 녹아가지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올라왔어. 그 대륙지각을 가열을 해. 대륙지각을 가열을 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B에서 B 다시. 자, 원래는 내가 여기 있었는데 막 가열이 됐어. 대륙지각이 가열이 돼서 B 다시로 왔다.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B 다시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그럼 여기선 같이 존재하게 되겠지. 같이 존재하게 되면서 섞이면 뭐가 될까?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산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면서 화산 활동이 생기게 되면은 안산암질 암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전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마그마가 생성되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었어. 첫 번째 A에서 A 다시 압력 감소, 물질의 상승으로 인하여 멘틀 물질의 상승으로 인하여 압력이 낮아지면은 멘틀 물질이 용융된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 멘틀 물질 자체의 용융 곡선이 바뀐다.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되게 되면은 용융선 자체가 바뀌어서 나는 요 지점에 가만히 있는데 용융선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녹아버린다.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 세 번째,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서 대륙지각을 녹이게 돼. 그래서 대륙지각의 온도가 상승되면서 용융점에 도달하게 돼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그게 B에서 B 다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바로 마그마가 생성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웠고, 마그마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마그마의 생성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마그마는 주로 발산형 경계인 해령과 수렴형 경계인 해구 부근에서 생성이 됐었죠. 해령과 해구.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가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 해령과 해구 부근에서 생성된다. 해령의 하부에서는, 자, 설명 똑같은 거야. 해령의 하부에서는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A에서 A 다시야 상승하면서 압력이 어떻게 돼? 감소함으로, 압력 감소로 인하여 용융 온도에 도달하여 무슨 암질 마그마? 멘틀이 녹았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 멘틀 물질이 녹으면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 섭입대 부근, 해구 부근이죠. 해구 부근에서는 판이 섭입을 하면은 뭐와 뭐가 상승해?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데, 해양지각에서 뭐가 빠져나와? 물이 빠져나와요. 그러면은 연약권을 구성하는 암석의 용융점이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가 생겨? 멘틀 물질이 녹았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된다. 그렇지? 이게 바로 A는 가만히 있는데 용융선이 바뀌어가지고 마그마가 생기는 두 번째 마그마의 생성이었고요. 그 다음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했어. 그래서 지각 하부에 도달했어. 그러면 지각 하부가 녹아요. 그러면은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이지. 화강암질 암석이 녹게 되면은 화강암질 마그마 혹은 유문암질 마그마 같은 거랬어요. 선생님 유문암질이라고 쓸게요.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이 유문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가 섞이면은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됐지? 그런데 이 열점에서는 열점 설명하셨으니까 열점에서는 지하 깊은 곳에서 멘틀 물질의 상승이야.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은 압력이 감소해. 첫 번째지. A에서 A 다시. 그러면은 멘틀 물질이 녹았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열점에서 만들어진다. 자, 여기까지 마그마의 생성 장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화성암의 분류. 일단은 화성암 자체가 용암이나 마그마가 냉각되어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한다. 마그마가 냉각되어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하는데, 이 화성암은 분출해서 만들어진 화산암과 지표로 분출해서 식은 암석들이야. 그걸 화산암이라 그래. 화산암이 어떤 암석의 이름이 아닌 거야. 그냥 분류야, 분류. 화산암과 지하 깊은 곳에서, 깊을 심자 써서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 심성암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화성암을 화학 조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 화학 조성에 따라서 첫 번째 화학 조성에 따라서 SiO2의 함량에 따라서 SiO2의 함량 52와 63을 기억하랬지. SiO2 함량에 따라서 52% 이하인 현무암질 마그마가 시그러서 만들어진 암석을 염기성암, 염기성 마그마라고 했잖아. 염기성암. 그리고 63% 이상인 애들을 유문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산성암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52에서 63 사이 안산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중성암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 쓰면 돼. 그 다음 염기성암이 어두워요. 어두운 색. 요걸 좀 기억해야 돼. 염기성 암석이 어두워요. 그 다음에 산성암이 밝아. 됐지? 생성 장소에 따라서 어디에서 식었냐에 따라서 지표로 분출해서 식은 애들을 화산암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지하 깊은 곳에서 식은 애들을 심성암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화산암은 지표로 분출해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급격히 냉각돼서 급격히 빠르게 식었다는 거지. 대기와 만나면서 빠르게 식은 애들 분출암이라고도 한다. 분출암. 그러면서 마그마가 빠르게 냉각되면은 그 결정, 그러니까 암석들은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광물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빠르게 냉각되면은 결정을 되게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결정을 만들지도 못할 경우가 있어. 너무 급격하게 식어버려서. 그래서 결정을 형성하지 못한 거를 유리질이라 그래. 유리질. 유리와 같다는 거지. 그리고 결정의 크기가 작은 세립질이라 그래. 세립질. 결정의 크기가 아주 미세하다는 거예요. 결정의 크기가 작은 세립질 암석을 형성한다. 화산암은 유리질이나 세립질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심성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졌어요.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서 이렇게 그냥 여기에서 지표로 분출하지 못하고 식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 지각을 이렇게 쳐들어온 거잖아. 원래 이렇게 지각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이게 쳐들어온 거잖아, 마그마가. 그래서 관입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입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성암은 관입암이다.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되면은 결정이 크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천천히 식으니까 결정이 크게 만들어지면서 조립질 암석을 형성한다. 조립질. 그래서 화성암의 조직은 마그마의 냉각 속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바뀌냐?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입자 크기가 작은 것이 바로 세립질이고요. 세립질. 자, 급격하게 냉각되는데 아예 결정을 형성하지 못했어. 그걸 유리질이라 그래. 자, 이거 좀 뒤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유리질, 세립질, 그 다음에 광물 입자의 크기가 큰 거를 조립질. 됐어요?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표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표로. 표 그리느라 어려웠어요. 자, 화학 조성에 따라서 SiO2 함량에 따라서 52%와 63%를 기억하랬다. 그러면 SiO2 함량이 52% 이하인 애들을 염기성암이라고 했고요. 63% 이상인 애들을 산성암이라고 했고요. 가운데에 낀 애들을 중성암이라고 했지. 염기성암은 색이 어둡댔어. 산성암은 색이 밝댔어요. 그치? 그러면은 밀도를 하나 기억하자. 여기서 밀도. 염기성암의 밀도가 커. 염기성암이 밀도가 크고요. 산성암은 밀도가 작아요.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성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냐? 화산암과 지표에서 급격하게 식어서 만들어진 화산암과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심성암이 존재한다. 이 화산암과 심성암의 조직은, 화산암은 세립질, 광물의 결정이 아주 작아. 세립질, 급격하게 식었으니까. 혹은 너무 빨리 식으면은 유리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성암의 조직은 천천히 식으면서 만들어졌으니까 광물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어. 결정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조립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냉각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됐어?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암석이 존재해. 화산암은, 지표에 분출한 화산암은 어떻게 분류했어?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SiO2 함량에 따라서 52%, 63%, 현안유. 그 다음 심성암은 반선화,
반려암, 섭로감, 화강암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중성암은 굳이 알 필요 없고 이 현무암과 반려암 그리고 유문암과 화강암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자, 이 현무암은 화산암이다. 조직은 세립질이고 냉각 속도는 빠르다. 밀도는 크고요. 색은 어둡고요. SiO2 함량이 적은 염기성암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화강암 해볼까? 화강암은 심성암으로서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져 만들어진 냉각 속도가 느렸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조립질이다. 결정의 크기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밀도는 작고요. 색은 밝아. 그리고 SiO2 함량이 많은 산성암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서비스로 우리나라의 화성암 지형, 우리나라의 현무암 지형과 화강암 지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현무암 지형이 제주도예요. 제주도 가봤죠? 안 가봤나? 이제 올해 원래 가기로 했는데 못 가나? 아무튼 이 제주도는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까만돌이면서 겉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기포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구멍 뽕뽕뽕뽕 뚫린 그런 제주도의 현무암 있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와 독도도 현무암 지형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화강암 지형은 북한산, 불암산, 설악산 돔이 있어요. 화강암 돔이 있어요.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어. 얘네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지표가 깎이면서 위로 올라왔어. 그걸 융기라고 그러거든. 융기하면서 지표로 드러난 애들이에요. 언제? 중생대 시기에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냉각되어서 만들어졌어. 지하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만들어졌다?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졌다? 화강암이. 그런데 이 지각이 천천히 깎이는 거야. 이렇게 깎여가지고 결국에는 이 지표로 이 화강암체가 드러나게 된 거지. 이걸 융기했다 그래. 융기하면서 지표로 드러나게 됐을 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화강암 지형이 북한산, 불암산, 설악산이다. 5페이지, 6페이지를 했는데요.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